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자,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래대금으로 신고가까지 투자하자 박종현 파트너입니다. 네, 우리 박종현 파트너 오늘 함께합니다. 이어서요. 네, 이번 주까지 금요일의 남자 김민재 파트너입니다. 그래, 이번 주까지 금요일의 남자. 이번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잠시 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으로 여러분 계좌에 복을 넣어드리고 있는 김정기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복상 김정기 파트너도 함께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달려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이 이 진짜 주식 3부 저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끝에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개편 그리고 다시 돌아온 왕중왕전 수익률 대결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8시부터 10시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 양시장 코스피는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네모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박종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병목에 투자해야 한다. 병목에 투자해야 한다. 네, 우리가 보통 병목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병의 모양, 네, 그렇죠? 병목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영어로는 쇼티지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좀 부족한 현상을 보통 일단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코스닥이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코스피처럼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비슷하게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가 있다. 오늘이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종목에 좀 투자하고 싶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 돈을 넣어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산업적으로 이렇게 병목 구간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분석해서 투자하시게 되면은 이런 기업은 조정 시 내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월달 일단 기술적인 조정이 추가적으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격이 좀 너무 과대한 형태라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그런 구간에 일단 2월달은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내 마음속의 1순위인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이런 소부장들이 보시게 되면 실적 데이터가 D램 쪽 관련된 한미반도체, 테스, 유진테크 그리고 낸드 플래시 관련된 원익 아이페이스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HBM 라인 요 세 가지가 실적 데이터가 굉장히 수출 데이터가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2월달 실적 발표 때 그래도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반도체를 1순위로 일단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보유자 영역으로 놔야 되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2월달 실적 발표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양시장에 대한 또 총평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먼저 요즘 굉장히 뜨거웠던 천스탁. 네네. 오늘 좀 뭐 1% 넘게 기관들은 또 오늘 또 역시 변함없이 네.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고 이게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보는 기회는 아마 2월달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연휴 전에 좀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가 좀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일단 사랑은 일단 일편단심인데 네. 종목들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종목
더블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이쪽 섹터와 이쪽 섹터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집합. 그렇죠. 전방 산업도 좋고 성장 또 산업도 새롭게 포함이 신산, 되고, 네.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조정 시 좀 낙폭도 적고 방향성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저는 외인 수급이 아니라 양매수가 들어온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네. 외국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이 반도체하고 전력 쪽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쪽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현재 주도주인 테마 로봇 쪽에 또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조정 중일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곳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시장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우리 시장을 보았을 때 다음 주부터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예. 2월의 전략, 어떤 전략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로봇도 제가 계속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는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많이 별로 올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방향성은 상반기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내 마음속에 1순위가 반도체고 소부장? 그리고, 그렇죠. 반도체 네. 소부장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드렸고요. 저번 주에. 그리고 3순위가 제가 전력 에너지 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오늘 주제가 병목이라고 정했는데 반도체 이후에 추가적인 병목 현상이 나타날 곳이 전력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그 병목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GPU, HBM 그리고 D램과 낸드 플래시 다음 쪽이 이런 전력 에너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관련된 이런 병목 현상으로 네. 좀 수혜를 받았고 다음 섹터, 다음 스텝은 무엇이 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했을 때 저는 이런 전력 에너지 쪽 관련된 아직 안 오른 종목군들을 좀 공략을 하는 게 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오늘도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래요. 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까지 금요일의 남자 우리 김민재 대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저는 오늘 텐션 감속 상승이다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텐션감 속 상승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약간의 긴장감을 가져가는 상승, 어. 이런 쪽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요? 어떤 쪽에서 긴장감을 좀 느끼셨을까요? 사실 앵커님께서 오늘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뭐 코스닥보다는 오히려 상승했었던 코스피 쪽이 조금 더 긴장감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수 코스피 지수가 벌써 5,000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도 지금 5번째 파동 5파동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5파동이 끝나게 되면 계속 조정을 한번 길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 뒤에 올해 2026년 더 큰 상승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약간의 휴식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휴식기 때는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혼자 올라가고 코스닥이 못 올라갔다면 올해 잠깐이겠지만 한 몇 달 정도는 코스피가 좀 쉬는 동안에 코스닥이 좀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나왔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고 박스권 또는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이 드라이브가 들어오면서 1000포인트에서 바로 일단 지지를 받지 않고 11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코스닥 지수는 100포인트 단위에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1000포인트는 넘기고 11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였었던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 계속 급등을 하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면 이제 그 밖에 다른 섹터 쪽에서 수급을 좀 넘겨받으면서 코스닥을 3천 스탁을 위해서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었던 오늘 코스닥은 별로 긴장감은 없었지만 코스피는 지금 뭐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씩 좀 분할로 챙기시는 점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상승했었던 코스피 쪽이 오히려 약간의 긴장감을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코스피를 이끌었던 우리의 3대장 삼전닉스와 현대차 앞으로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지금 사셔도 어차피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됐을 때는 수익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타이밍이죠. 작년 맞죠. 작년 11월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려가게 됐었을 때 굉장히 좀 많이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더 수익 중이신 것처럼 내가 들어갔을 때 하필 조정을 만나게 되면 내 자금이 묶이게 되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 때문에 조정받으면 굉장히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잠깐의 쉬어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 쉼이 끝나고 다시 상승하는 시점에 다시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더 올라갈 건데 가져가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할 때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또 안 가고 있으면 다른 게 또 눈에 들어오는 그렇죠. 항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단 쪽보다는 일단 코스피 대형주단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일단은 무게 중심을 또 이제는 두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뭐 사실상 조정을 받더라도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약간의 횡보 관점의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코스닥 레버리지 150 ETF 상품의 그 뭐랄까요 서버가 다운됐었잖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날 코스닥 이 레버리지 상품이든 아니면 코스닥에 대한 매매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에게 기회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코스닥 레버리지는 살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 시장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종목이 시장이 좋기 때문에 뉴스에 반응을 해서 이것저것 다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잡고 뉴스가 나와서 이걸 잡았는데 이게 또 쉬어가는 동안에 또 다른 게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 기간의 상승이었었던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상 돈을 좀 벌지 많이 못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2025년 뭐 당장 가깝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그렇게 좋았지만 개인 투자분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시장 상승률만 충분히 따라가셔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 선정이나 또는 2025년에 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지수 ETF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커서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를 하게 되시면 하루에도 22% 가까운 상승을 충분히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에서 30% 비중은 지수 레버리지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충분히 내 계좌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를 이렇게 한번 딱 들여다본다 상상을 해보면 무슨 차익 실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지금 종목으로 꽉꽉꽉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종목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나하나씩 고르는 종목에 대한 무게감은 분명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분에게 동시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 분의 의견 OX판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딱 한 종목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지수 ETF 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다. 그래서 주식은 단일 종목, 개별 종목 아니겠느냐.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물론 옥석을 가린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두 분은 지수 그리고 우리 박종현 대표는 개별 종목, 단일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재 대표의 답은 저희가 들은 거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정기 대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정기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늘 시장은 지난주에 말한 그대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말한 그대로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지난주 방송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지난주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 진짜 주식 시청자분들 지금 금요일에 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 여러분들이 관심 없던 반도체 소부장에서 큰 파동이 한번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대부분이 의심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메모리와 소부장이 같이 인더스트리 액션이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대부분 신고가를 찍으면서 증시도 1분기 초강세를 나타냈고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짜 주식에서 말씀드렸던 기판주들, 네. 대덕전자, 해성DS, 그리고 전공정 증착장비들,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그리고 PSK홀딩스, 디스컴 장비, 한화비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이런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까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11시부터 시장 지수가 좀 갑자기 밀렸어요. 네. 근데 미국 선물 지수도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즉 국내 이슈라기보다는 해외 변수가 더 강했다. 그래서 단기 매물이 출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을 두고서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성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관세 추가 인상 같은 그런 강경한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긴장감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성장 둔화가 좀 가시화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좀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도 뉴욕 증시 선물 지수의 변동성이 좀 높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네. 2월 8일에 2월 8일. 일본의 조기 총선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다카이치 총리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감세라든지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재원 대책이 좀 불명확하다라는 의구심이 계속 커지게 되면 국채 발행이 증가할 수 있고요. 장기 금리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쪽에서도 또 하나의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단기 변동성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투심이 단기적으로 좀 망가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럼 바로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대표가 생각하는 현 시점 2월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양시장이 기분 좋게 올라왔거든요. 네. 이 기분 좋음 뒤에는 사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본 적이 없는지라 네. 그 뒤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 자리가 꼭지 아니야라는 생각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김정기 대표의 명쾌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기 변동성이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적으로 좀 급진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매크로 이슈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양시장 다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좀 선제적으로 눌리면 코스닥은 일시적으로 좀 따라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을 저희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가 며칠 만에 60-70%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단기 조정 후에도 시장을 매수하는 방법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 박종현 대표는 X입니다. 레버리지보다는 그래도 단일 개별 종목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뭐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쁘다는 거 아니죠. 좋은데 일단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겠다.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 공부한 종목군들이 있으면은 네. 개별 종목 장세도 전개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개별 종목이 더 탄력성이 훨씬 좋죠.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냥 개별 종목을 공부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 개별 종목이 어떤 종목이 그러니까 순환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튈지를 모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버리지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용만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도 네. 충분히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려면 저희가 늘 항상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진짜 주식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눈여겨봐야 될 내 마음속의 섹터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섹터에 대한 기간을 좀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월에 눈여겨봐야 될 섹터일지, 상반기일지, 1분기일지 말씀하시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첫 번째 섹터부터 공개합니다. 자, 에너지, 원전, 우주항공, 로봇, 전력에너지,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다양한 섹터가 오늘 또 눈에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전력에너지입니다. 전력에너지 우리 박종현 대표가 준비한 섹터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종현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전력에너지입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돌며 24시간 태양광을 활용해 AI 인프라를 돌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구글과 블루 오리진까지 뛰어들며 전력 확보가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력에너지 섹터 투자 전략,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는 전력에너지입니다. 자, 우리 박종현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섹터. 네, 앞서 1번이 반도체 소부장, 그렇죠. 2번이 자, 바이오, 네, 그렇죠? 세 번째가 네, 전력에너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전력에너지 섹터는 언제 좀 이렇게 빛을 발휘할 거다라고 예상되는 섹터신가요? 그부터 먼저 이미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2월. 그렇죠. 이미 오늘도 움직였어요. 근데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게 왜 움직이지? 오늘 보시게 되면 이런 사마 전기, 얼마 전에 비나텍 네. 이런 종목군들도 전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제가 한국경제 한 6월 달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반도체 쪽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사이클 쪽으로. 근데 지금은 일단 반도체도 당연히 2월까지는 상승이 나오지만 전력 에너지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에 볼 섹터가 이쪽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전력 에너지 쪽은 여러 가지 섹터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 에너지 쪽, 뭐 천연가스 쪽, 지금 보시면 가스 터빈도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SMR 쪽으로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잘 버티면서 방향성을 보이는 것도 이런 가스 터빈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수주가 이미 몇 년 먹고 살 이런 수주가 이미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SMR 쪽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에너지 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해서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좋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다는 거죠? 네, 준비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이게 데이터 센터의 구조예요. 이게 보시면은 네. 데이터 센터가 오른쪽에 있는 게 데이터 센터고 왼쪽에 이게 전력망인데요. 이 전력망을 구성을 할 때 보시면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데이터 센터를 4개월,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송전망 만들고 그러면 보통 이전에는 1년 안에 됐는데 지금은 병목 현상 때문에 2년에서 5년 걸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이런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하단에 뭐 BES가 있는데 BES는 여러분 들었던 ESS, 그러니까 배터리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삼성 SDI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온사이트 요 부분이 왼쪽에 3번이라고 써 있는 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 맨 왼쪽에 네네. 맨 왼쪽에 이게 전력망이고 오른쪽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오른쪽에 올랐던 게 이런 반도체들 이런 것들이 서버 쪽이나 이런 쪽에 오른 거고 왼쪽에 보시면 이런 쪽은 우리가 알고 계신 뭐 변압기 쪽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쪽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보다는 이런 온사이트 발전에 지금 필요한 전력 반도체 쪽은 이 비나텍 그리고 DB 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고요.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올라온 종목군들도 이 밸류체인에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센터 구조입니다. 네. 앞서도 데이터 센터 구조였잖아요. 구조인데 이건 좀 밸류체인을 네네. 향후 2026년에 이제 기자재 납품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전력 반도체 쪽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요쪽이 지금 SI 쪽 탄화 구소 쪽이 DB하이텍 그리고 지라 갈륨 쪽이 보시면 여러분들 RF 머티리얼즈 이쪽이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800BDC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전력 반도체 쪽 지금 차세대 전력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G 일렉트릭에서 지금 현재 지금 이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하단에 있는 지금 슈퍼 캐퍼시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나텍이 이미 올라왔는데 아직 안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비나텍이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터치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새롭게 이쪽을 이미 전방 산업도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성장 요 데이터 센터 쪽 요쪽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구조에 있는 이쪽 산업을 진출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되는 이런 종목군들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병목 현상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표가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아, 이게 네. 저희가 좀 거리가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PC나 TV 네. 그리고 뭐 휴대폰을 통해서 보실 텐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이 표를 좀 더 진하게 네. 크게 좀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바라봐야 되는 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대표는 이 중에서 네. 어느 쪽을 개인적으로 좀 유심히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전력 반도체 쪽도 보시면 DB하이텍이 많이 올라왔는데 뭐 이런 주도주 추세 매매 중에 눌린 구간을 공략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지금 후발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반도체도 보시게 되면은 주도하는 종목 외에 최근에 뭐 DIT나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나와요. 후발성으로 나오는 종목군들. 네. 그런 2차적인 그런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 관련된 이런 전력 반도체 후발주를 좀 공략하는 게 리스크도 없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양매수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양매수 들어오면서 거래대금 들어온 종목들 이런 종목을 안정적으로 변동성 있는 2월달에 공략하게 되면은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력 반도체 후발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탑픽 종목이 혹시 이 관련된 종목일까요? 비나텍 관련된 슈퍼 캐퍼시터 관련된 이런 이 전력 반도체 내 소재 부품 종목이거든요. 네네. 오늘은 추천주가 그거고 지금 공개 방송에서 그거는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간에 해주시죠? 공개 방송에서. 두 종목을 추천해도 되나요? 뭐 상관 있습니까? 이 아, 시간대 지금 현재로서 보셨을 네. 때 가장 좀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느 종목인가요? 뒤에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을 제외하고. 네, 전력 반도체 쪽은 지금 현재 DB하이텍이 누가 뭐라고 해도 대장이고요. 후발로 가는 게 지금 제주 반도체하고 DB하이텍이 지금 쌍두마차로 가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 후발로 지금 예스티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스티가 지금 소송 때문에 그런 부분이 리스크 차원에서 좀 안 움직였다가 오늘 좀 반등이 좀 장대 한번 하나 네. 세웠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래요. 후발주로 공략을 예스티를 공략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어떤 좋습니다. 모양이었길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예스티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EST의 차트 한번 보면서 전력 반도체 후발주 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스티 보시게 되면은 네.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오랜 동안 기간 조정이 이렇게 나왔죠.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네. 이런 게 좋다는 거는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동반해서 아, 그러네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네. 이런 지금 것- 신고가인가요? 오늘 올라온 게? 그렇죠. 오늘 보시면 이게 지금 아, 신고가인데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긴 한데 추가적으로 지금 박스권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내에서 후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DB하이텍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DB하이텍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던 네. DB하이텍에 대한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DB하이텍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 DB하이텍을 공략하시는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오르지 많이 않습니까? 올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추세 매매에서는 11선 항상 봅니다. 그래서 이 11선을 이렇게 라인으로 그어 놓으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11선에 대한 이격을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11선 지지 라인을 봅니다. 지지 라인으로? 네네. 네. 이런 지금 현재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12선이 지금 추세의 지지선을 보고 있고 종목들도 이런 주도주도 11선 이탈이 없어야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노리는 전략, 이런 그래요. 투트랙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AI가 시작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각광을 받았고요. 또 요즘은 일론 머스크 이 네. 우주 AI 데이터 센터가 또 네.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쪽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순수 데이터 센터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런 않아요? 슈퍼 커패시터라는 게 기존의 커패시터가 있고 슈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용량도 더 늘어나고 그걸 더 지금 차세대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쪽이. 그래서 최근에 그런 병목 형상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목에 투자한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슈퍼캐퍼시터 관련된 비나텍이나 오늘 추천드릴 그 종목이 바로 그런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종현 대표가 준비한 전력 에너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는데 세 분의 의견, 나머지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에너지 섹터, 지금 내 포트 안에 담아서 2월달 나에게 기쁨을 줄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오,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력 에너지라는 새로운 또 테마가 올라옴으로써 뭔가 이 어떤 수급이든 이런 것들 쭉 땡길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들지 않는다는 X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결국 데이터 센터 전력 에너지 담아야 된다. 오, 아니다.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 우리 김민재 대표는 O, 김정기 대표는 X입니다. 그러면 O의 김민재 대표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전력 쪽은 뭐 박종현 대표께서 워낙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추세를 잘 유지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다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밀리지도 않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이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거의 뭐 시장과 상관없이 원자재 쪽 상승과 함께 올라가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화전기도 그렇고 일진전기도 오늘 신고가가 좀 나왔었는데 전선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저는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대원전선이나 뭐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아직 안 올라갔어서 내가 종목이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주도 섹터를 쫓아다니는데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송전주 괜찮은 거 하나 아직 안 올라간 자리에서 하나 잡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투입해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민재 대표도 이 전력 에너지, 그러니까 김민재 대표는 전력기기 쪽이잖아요. 전선 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포트에 담아져 있나요? 아니요, 안 담아져 있습니다. 본인은 안 담으시고 담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담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좀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급등의 성향이 좀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러한 트레이딩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는 송전주도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하고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길목을 좀 지켜보는 네. 그런 전략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기에는 좀 적합하다. 이런 네, 의견이신 맞습니다. 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정기 대표는 X입니다. 네. X의 의견 어떤 부분에 대한 X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력 반도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나타냈던 이유는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이유 때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도 같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다 같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시장의 주요 어떤 섹터로 올라오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까요? 전력 반도체는 그러면? 전력 반도체도 좋을 겁니다. 근데 어. 전력 반도체보다 지금 전력 에너지에 있어서 뭐 기저전력이라든지 나머지 섹터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1월 말 2월에 단기 변동성에서 당장 담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그건 좀 때가 아닐 것 같다. 네.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 하면 이거 다시 우리 박종현 대표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오늘 전력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소위 데이터 센터 거기에 받는 수혜주 하면은 여태까지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ESS 네. 그리고 전력기기, 네. 전선, LS 일렉트릭 뭐 이런 쪽으로 쭉 나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표님은 전력 반도체 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서 그 내용은 저희가 들어봤고 지금 얘기 나온 그간의 얘기 나왔던 데이터 센터의 관련 종목들, 관련 섹터들, ESS라든지 전력기기, 전선 이쪽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 마음속에 1순위가 반도체였고 네. 반도체도 당연히 2월달에 좋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무슨 종목이 저는 6개월 전에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앞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서 보시면은 이런 송전기 관련된 종목, 변압기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밸류체인 안에서 슈퍼 캐퍼시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 안 올랐고 전력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된 종목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지금 밸류체인에서 ESS 쪽도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ESS 쪽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2026년도부터 기자재 수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매수하시면 좀 6개월 전에 반도체 오르듯이 오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요, 좋습니다. 네. 슈퍼 캐퍼시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죠. 네, 이게 시장에 붐이 일어나려면 어떤 모멘텀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보시면 그 관련된 종목이 그래요? 비나텍이에요. 예. 비나텍을 보시게 되면 이미 이게 종목을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네. 이미 바닥에서 이게 지금 2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네요. 이것도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워낙 강한 섹터, 강한 종목들이 요즘 네.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올라간 종목들은 이랬었어? 막 네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시장이 사실 개별 종목들 몇 종목만 보면은 정말로 네. 뭐 한번 볼 수 있는 뭐 좀 그런 시장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의 내 마음속에 섹터 전력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에너지 원전, 우주항공, 전력 에너지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다양한 섹터가 있습니다. 과연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재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로봇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과 AI 기반의 생산 자동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로봇 투입 반대 이슈도 있었지만 휴머노이드와 생산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 정책 메시지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로봇과 자동화 밸류체인 투자 전략,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과 사람의 공생. 사실은 어떤 과도기에 우리가 좀 이제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뭐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로봇 쪽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이제부터 로봇은 어떻게 또 봐주고 많이 올라온 로봇들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떨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섹터는 우리 김민재 대표가 선택을 해줬는데요. 참 사람이 참 이렇게 한결같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절 만난 다음에 로봇을 얘기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로봇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봇입니다. 오늘도 로봇입니다. 자, 그러면 김민재 대표가 생각하는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월 달에도 로봇이었고 11월 달에 한 달 지수가 쉬었을 때 같이 쉬었다가 12월 달도 로봇이었고 1월 달도 로봇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월 달도 또 그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근거는 오늘 뭐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대통령 쪽에서 이제 현대차 노조 쪽에서 아틀란스를 이제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제 노랑봉투법 시행이 3월 10일에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벌써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재료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날 바로 이제 현대차가 바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일단 노랑봉투법이 3월 달에 있다고 한다면 2월 달 같은 경우가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가장 노이즈가 많은 달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2월 달에 지수가 쉬던 아니면 올라가던 또는 내려가던 상관없이 개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포인트고 결국은 또 두 번째는 지수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현재 대통령이 3,000 스탁을 외쳐놨기 때문에 뭐 못 가도 2,000까지만 간다고 해도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지수가 코스닥을 끌어올릴 때 최근에 가장 높게 올라갔었던 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가 단기간에 좀 많은 상승폭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네. 쉬는 구간에서 바로 그 바톤 터치를 받은 쪽이 레인보로보틱스가 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쉬는 구간에서 바로 10% 급등하면서 코스닥을 좀 받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가 그럼 단기간으로 좀 쉰다라고 했었을 때 이 시총 상위 섹터, 코스닥의 시총 상위 섹터는 로봇과 그리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현재 구간에서 바로 좀 수급은 좀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수급을 좀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 때문에 1월 전에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렇다 할 뉴스가 없어서 한 번에 제약바이오가 좀 급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3,000 스탁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제약바이오가 좀 끌어올려졌는데 지금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나오기 전 고점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제일 고점에서의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한 구간이 바로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차전지도 쉬고 제약바이오가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 한 템포 쉬었다가 다음 턴에 간다고 한다면 지금 신고가를 어제 또 냈었던 레인보우틱스가 바톤 터치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로봇 종목들이 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한락캐스트 같은 경우가 잠깐 상한가 근처까지 터치를 했다가 20% 급등에 마감을 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가 또 나왔는데 제가 계속 로봇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봇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꾸준히 잊혀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고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로봇처럼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보통 지금 로봇 종목들 중소형 주단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급등하게 됐을 때 3배, 5배까지 올라가고 있고 네네. 뭐 대형 주단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가 한 달 동안에 한 8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주식을 한다는 목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이 수익률에서 내가 누구보다 수익을 많이 낸다고 했을 때 내 포트폴리오에 로봇이 하나도 없는데 수익률 상위로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옵티머스의 생산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인력을 투입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가 처음 나오게 됐을 때 2차전지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가이던스가 잡히지 않은 구간에서 이제 얼마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이 이제 우리 일상에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가이던스 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잡히지 않고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뭐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유동성 장세 때문에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 때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 때 수혜를 받는 섹터 딱 제가 여쭤봤을 때 다 알고 계실 거면 성장주 강사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 또는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주가 당연히 많이 올라간다는 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성장주가 지금 현재 AI고 AI에서는 일단은 반도체 쪽은 실적이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쪽 또는 숫자가 잡히는 쪽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에서의 가장 성장세가 높은 거는 지금 현재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도 시총 상위에서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은 어쨌든 로봇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로봇이 먼저 수급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로봇이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2025년에도 2026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쪽이 꺾이기 전까지는 달리는 말에서 먼저 우리가 내리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는데 채팅창에 로봇으로 수익이 뭐 200%, 300%네, 500%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이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직 포트에 로봇이 없으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로봇이 없기 때문에 아예 로봇 쪽을 포기하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반포자. 그렇죠. 로포자도 있습니다. 로봇도 굉장히 우리가 손 쓰지 못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로포자들 혹은 이런 분들 로봇에나 관심 있는데 없다 하시는 분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로봇을 접근할 수 있는 대안 우리 김민지 대표 혹시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시는 이유는 지수가 올라가면 걔네들이 올라가야 돼서 사실상 사고 계십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3,000스닥을 가려면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 로봇 종목들이 결국은 뭐 상관없이 쓸어 담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레인보로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부담스러워하시기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는데 사시는 것처럼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로봇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막 급등해서 뭐 80%, 70%씩 올라간 종목보다는 아직 최근에 횡보했었다가 이제 상승을 좀 하려고 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가 사실상 그런 케이스죠. 최근에 분명히 상승을 했지만 몇 달 동안 쉬었다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20%, 30% 급등이 나왔습니다. 즉 시총 상위 섹터 중 안에서 반도체 말고 로봇 중에 이 시총 상위 섹터 종목들 안에서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제 움직이려는 종목들. 최근에 막 너무 올라가서 추세로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정받게 됐을 때에는 당연히 손실 구간이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태까지 로봇 종목들이 뭐 엄청나게 급락을 해서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 이런 종목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 급락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급등을 안 한 종목 안에서 기간 조정 받았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어차피 코스닥이 올해 연말까지 더 간다라고 했었을 때 시총 상위에 있는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더 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비를 갖고 진입하시면 사실상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필요한 건 심장이네요. 야수의 심장. 왜냐하면 높이 올라와 있지만 더 갈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접근을 해도 왜냐하면 또 우리가 3,000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접근을 해도 뭐 크게 뭔가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 정도로 저희가 또 네, 있을 것 같지 않다라기보다는 있을 수가 없죠.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종목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상위 종목이 못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확신을 해서 얘기하면은 네. 나중에 또 김민지 대표 또 당황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네. 저한테 고맙다고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좀 강하게 좀 접근을 해도 전혀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되는데 전 그러면은 현대차 탈바꿈했으면 자동차에서 로봇 회사로 탈바꿈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삼전과 하이닉스가 어떤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흘러가고 있다가 살짝 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한 4거래, 5거래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에 성공을 한 현대차인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자동차보다는 로봇 쪽에 대한 어떤 테마를 갖고 더 많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떤 전망을 하실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현대차도 조정 시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상 제가 진짜 주식 3부 여기 오랜만에 이제 수익 대회 끝나고 첫 출연했을 때 드렸던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네. 그때 당시 1월 첫째 주였었고요. 그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혼자 현대차 보시자라고 말씀드려서 갖고 왔었고 1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올라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현대차가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받는 조정이 사실상
첫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급등 안에서 이제 기술적인 조정 성격과 그리고 현대차 노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관망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통령 쪽에서도 사실상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사실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치는 어차피 로봇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뭐 사실상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대에서 만든 이 로봇은 세계적으로 다 판매가 될 거라서 현대 공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현대차의 이 아틀라스의 공급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외 쪽으로 사실상 물량이 더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공장 노이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정 시에 오히려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뭐 현대차 그래도 뭐 노란봉투법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는 남아 있는 상태긴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 부분도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차도 그렇게까지 좀 뭔가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종현, 김정기 대표의 의견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뭐 세 분 동시에 뭐 팻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로봇 섹터 지금이라도 남포트에 로봇 섹터에 있는 종목 담아야 된다고 본다. 꼭 담아야 된다고 본다. 오, 아니다. 지금 로봇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확인하고 좀 천천히 가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거 전략적으로라도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X, 기타 다 X입니다. 꼭 담는다 X 아니다. 꼭 담는다 O 아니다 X입니다.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계속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전 좋지요. 자, 우리 김정희 대표 X. 지금 꼭 담는 것보다는 아니다라는 의견인데 어느 쪽이 아닌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로봇 섹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아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오늘 로봇 액티브 ETF 인덱스를 좀 보시면 거래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거래가 그만큼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윗꼬리가 있는 음봉이 와, 고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ETF인가요? 맞습니다. 와, 이게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유동성으로. 언제 이렇게 올랐죠? 네. 근데 저는 조정받고 나서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고 2월 초반에는 조금 더 조정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그게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가격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거 보는 게 오히려 좀 찬스가 되지 않겠느냐? 네. 좋습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는 지금 고. 근데 로봇은 내 마음속에 3순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그리고 앞서 전력 에너지. 네네. 로봇은 몇 순위인가요? 로봇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장의 주도주는 오늘도 수급 보시면 로봇주들이 양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 주도는 현재 반도체고 성장주 섹터는 로봇이다. 그다음에 로봇을 후발로 따라가는 게 우주항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쪽은 저는 이런 제약바이오도 제가 좀 겁이 많아서 못 들어가듯이 로봇 쪽도 못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자금을 좀 많이 넣고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까지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좀 체급이 가벼운 쪽은 본인의 워딩대로 하면 내가 겁이 많아서 못 들어가. 야수의 심장이 없어서. 그 야수의 심장 저는 사실 실적이나 숫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미 막 800%, 1000% 올라간 것을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추천이든 아니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야수의 심장이 없는지라 손이 잘 나가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앞서 대형주 말씀하신 현대 네, 현대글로비스나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웨버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하시는 게 그래도 안정적이다.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오토웨버는 현재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접근하기에 매력도가 있는지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오토웨버나 현대글로비스 한번 그래요.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보시게 되면은 이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지금 21선 부분을 지지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매수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차트 한번 크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일봉인가요 지금? 네, 이게 일봉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일봉인데요. 길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면 큰 변화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요? 네네. 그렇죠. 보시게 많이 되면은 올라왔네요. 네. 여기 돌파한 자리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추세에서 당연히 급등주는 11선을 지켜야 되지만 이 전체적인 중기 추세가 뭐 61선을 이탈하면 안 되고 이 거래대금 들어오는 걸 이 저가 구간을 이제 제가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네네. 요 20만 원 여기 지지받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요 캔들 나오는 네네. 거. 그럼 여기 이탈 없다면은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을 보면은 현재 구간에도 매수해도 상관이 없고 실제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인 로봇 쪽도 매수했다. 로보티지나 이런 종목도 네. 이게 지금 현대 글로비스인가요? 네, 오토에버인가요? 현대 글로비스고요. 네. 현대 오토에버도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어, 요거는 그래요? 지금 더 지금 61선 부분까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보시면 61선, 21선은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좀 체크가 된다. 좋습니다. 로봇 섹터, 로봇에 관심이 있으나 좀 부담이 가시는 분들은 뭐 이런 쪽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앞서 기간을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2분기에 2분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네.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도 약간 출렁 변동성이 왔는데 아마 연휴 전에 한번 변동성이 올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를 보고 있고요. 3월까지는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 그러면 현재 주도주가 반도체와 로봇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3월까지는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김민재 대표 마지막으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나요? 네. 뭐 우리 김정기, 박종현 두 분의 의견에도 동의하시고요. 다 OX가 있어서 동의한다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일단은 항상 주식은 시간 지나면 확인됩니다. 아, 그래요. 시간 지나고 확인해 봅시다. 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가 준비한 내 마음속의 섹터, 로봇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 다음 섹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에너지, 원전, 우주항공, 전력에너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로봇도 지금 방금 만나봤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세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반도체 소부장.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었죠. 반도체 소부장 섹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고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AI 열풍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르네상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 온기가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거인들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HBM 수요 폭증이 중소협력사들의 실적을 수직 상승시키면서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낙수 효과를 제대로 받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국경주의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이 섹터는 김정기 대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뜨거웠던 이유는 재고 정리였다. 삼전이 보유하고 있던 그 많은 재고들, 네. 그리고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네. 극대화된 수익,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확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그렇죠. 그 대형주단을 쭉 보시는 분들의 의견. 네. 그 소부장 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김정기 대표가 이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렇죠. 앞서 요 부분에 대해서 김정기 대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네. 김정기 대표가 준비하신 내용부터 들어보고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요. 그래요, 말씀하시죠. 일단 반도체가 지금 슈퍼 사이클이 된 이유는 재고 감소가 맞습니다. 그렇죠. 재고 감소가 맞고 지금 증설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AI 기술력에 대한 이런 엄청 높아진 퀄리피케이션들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심지어 과거에 강세를 나타냈던 레거시 반도체 쪽에는 투자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이런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의 동향으로 봤을 때 네. 여러 산업군이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따라오질 못하니까 필요해졌죠. 그러니까 여러 산업, 생각지도 않았던 산업에서 반도체가 필요성이 생긴 거잖아요. 필요성이 너무 많이 생기다 네. 보니 급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망할 수 있는 산업까지 생기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증설을 천천히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과거의 사이클에서 급진적인 증설을 하면서 이 사이클이 학습을 또 통해서 네. 그런 급진적인 설비 증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측면에서 지금 레거시 반도체부터 낸드 플래시부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클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즐기면서 가겠다라는 해석이 또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소위 말하면. 그렇죠. 네. 그리고 AI 고부가 가치 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26년, 27년, 28년 새로운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 증시 자금 흐름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 때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캐펙스 증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제가 오늘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틀렸다. 어제 SK 하이닉스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캐펙스 설비 투자 그렇죠. 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캐펙스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지 그 흐름을 보자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매출 증가를 감안해서 캐펙스 매출 대비 약 3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면 캐펙스도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부터는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수요가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캐펙스를 전년 대비 상당 수준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네. AI 반도체랑 HBM 위주의 메모리 수요가 지속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클린룸이랑 신규 팹의 일정한 공간을 선제적으로 좀 확보를 해뒀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공간을 채울 장비주들부터 지금 계속 액션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부품 땅까지도 이 사이클은 지속되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우리 메모리 3사에서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아주 상당히 견조하다는 건데 이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현재 못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마이크론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증설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또 파운드리 쪽에서도 캐펙스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SSD 글로벌 점유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한 35% 정도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한 28%, 마이크론이 14%, 키옥시아도 14%, 샌디스크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소부장 업체들도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이익성이 확보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 이후에는 마구마구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네. 섹터들 중에 상위 종목들의 그냥 P 멀티플을 보시면 PER 밸류에이션이 정상적인 회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너무 높거나 적자 중인 회사들도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정책의 모멘텀과 부실 기업들에 대한 퇴출이 나온다면 반도체 소부장에서 실적 모멘텀이 가장 상향될 수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 중위 단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 해주셨나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신다면 네. 이제 또 여기서 정책의 모멘텀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소부장이 더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뭐 매력 있다는 것도 알고 일단 설비 투자 쪽 그러면서 뭐 증설이 되면은 당연히 소재 부품 쪽은 뭐 덩달아서 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뭐 사이클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이런데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2월달에 반도체 소부장 달릴까요? 단기 변동성 이후에는 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월 말 2월 초에 한번 그리고 1분기 실적을 하면서 단기적인 기간 조정 이후에 1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전으로 실적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룸이 지금 상당히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아직 신고가도 못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를 인덱스로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시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 ETF가 있다. 네. 이런 쪽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수 ETF, 네. 코스닥 지수 ETF와 반도체 소부장 ETF를 비교해 놓고 보면 반도체 소부장 ETF가 지수 ETF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강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부장 ETF가 더 끌어올려지는. 근데 지수 ETF보다는 레버리지 상품 말고 레버리지는 이제 배수로 네네. 수익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말고 지수 ETF보다는 수익률이 그렇죠. 오늘은 훨씬 더 높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흐름을 보고 이제 정말로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보여지려나 우리가 소위 말하던 기대하던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확산이 이제부터 보여질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좀 극대화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 김정기 대표가 보고 있는 소부장 쪽에서 1번은 어느 쪽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비입니다. 장비. 네. 역시 장비를 제일 먼저 보시는군요. 그리고 네. 한 가지 관점을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테스트 소켓 부품단입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소켓 쪽에서 오늘 강한 액션이 나왔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소재 부품단에서도 좀 액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 혹시 이 소부장 그 중에서 장비 쪽인가요? 장비입니다. 유비 관호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기, 김민재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내 포트 안에 반도체 소부장 반드시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O. 글쎄요.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보다는 그래도 삼전 닉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힘을 보는 것이 혹은 기타 다른 건 다 X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두 분 다 소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현 대표도 반도체 소부장이 내 마음속에 1번이신 거잖아요. 반도체인가요? 반도체 소부장인가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그럼 박종현 대표가 보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의 1번은 어느 쪽인가요? 종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부장 쪽에서 우리 그 김정희 대표는 장비 쪽을 제일 우선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박종현 대표는 어떤가요? 항상 소부장을 반도체 쪽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뭐 기회가 없었는데 네. 반도체 쪽은 이제 앞서 저는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저는 IT 출신이라 데이터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앞서 계속 수출 데이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수출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게 D램과 낸드 플래시 이쪽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현재 D램 쪽에 유진테크 그리고 테스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쪽에 보시게 되면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이 현재 주도주자 동진 세미캔. 그래서 저는 실적 베이스로 이렇게 투자를 눌렸을 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재 주도주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좀 그래도 너무 높아서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직 신고가를 못 간 종목군들은 향후 신고가 돌파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박종현 대표 잠시 후에 공개되는 게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탑픽 종목이 네네. 반도체 소부장에서 다 떠나서 박종현 대표 이건 정말 나만의 종목이다. 이 종목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종목을 공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여기서 시원하게 공개를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제 마음속에요. 네, 내 마음속에 나 이거 정말 탐난다. 이거 나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하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방송에서 좀 이런 말씀은 좀 그렇긴 한데 저가 있는 종목을 텐베거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텐베거 제가 제일 크게 사랑하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한미반도체. 네, 그렇죠. 그런 종목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전력 에너지 쪽도 공부하고 관련된 이런 전력 반도체를 분석을 했을 때 이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파워넷. 네, 어떤 기업인가요? 이것도 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인데 저는 시장에서 AI가 끝날 때 이런 관련된 전력 반도체도 같이 끝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
그래서 2026년도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형태의 신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 이런 파워넷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 개별 종목군들 내에서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통의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게 쏙 드는 종목은 있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되나요? 저는 4월 달 2분기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2분기에, 로봇하고 반도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주도주는 그때 2분기 조정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 2분기 조정 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다. 네네. 2분기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주식하면서 여름 쪽 그 2분기 때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네, 거의 겨울에 없고. 밀지 모자 같은 얘기네요. 네, 그리고 시황을 네. 보시게 되면은 중기 조정 한 번이 온다고 말씀드렸던 예상이 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컨센도 그래요. 공부해 보면은 2분기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얘기했고 밤샐 것 같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자, 그럼 김인재 대표도 옵니다. 레포트 하나 있어야 된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반도체가 이제 항상 계속 시장에서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 섹터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 섹터다라고 매번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네. 소부장은 이럴 때 접근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삼전이랑 SK하이닉스는 가는데 소부장이 계속 안 가서 힘드셨었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소부장은 그냥 시장에서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 볼 종목이 너무나도 많은 종목 수도 자체가 많고 정말 주도주로 가서 소부장이 진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나 소부장이 좀 올라올 때 이럴 때 그 자리 그 시기 때 한 번씩 들어가셔서 투자하시면 그래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소부장이 조금 이름이 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럴 때 딱 들어가시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딱 수익 받다가 또 소부장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내려가려고 하면 치고 빠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서 소부장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삼전닉스가 없어서 반포자라고 선언을 하신 분들 아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관전평부터 2월 눈여겨봐야 될 내 마음속의 섹터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남은 2월, 남은 2월이 아니죠. 다가올 2월 관심 가져볼 만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에 따라 박종현 대표의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금도 좋고 앞으로 더 좋을 이런 지금도 좋고 앞으로 더 좋을. 그렇죠. 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 센터 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LS 머티리얼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공개드리려고 했는데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준비된 화면은 보고 가죠. 네. 준비된 화면 LS 머티리얼즈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자, 박종현 대표의 베스트 종목은 LS 머티리얼즈.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그런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어. 이 아까 말씀드린 커패시터, 네. 커패시터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 보시면 이게 AI 병목 현상이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하고 원자재, 구리, 은도, 뭐 금도, 금값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 쪽으로 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소재 쪽을 전방 산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커패시터 관련해 가지고 이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신재생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 전기차 쪽 전방 산업이 성장의 기대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전력 안정화 쪽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은 오랫동안 굉장히 기간 조정이 됐고 지금 현재 박스권을 돌파한 오늘 거래대금 동반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 다음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S 머티리얼즈 우리 박종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민재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시장에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시장이요. 네.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인가요? 반도체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김민재 대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김민재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김민재 대표의 종목은요, M 디바이스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반도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새롭게 올라가는 쪽은 바로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SD 같은 경우가 샌디스크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대형주보다 훨씬 더 크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미국 SSD가 계속 올라가서 샌디스크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한국의 SSD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디바이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단은 항상 어느 정도 같은 자리에서 잡아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2,000원 이하로는 상장한 이후로는 거의 빠진 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달에 일단 장대 양봉과 함께 지금 61선 어느 정도 눌러주면서 물량이 뭉쳤던 구간에서 지금 약간의 물량 소화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수급이 좀 몰리는 바로 SSD 쪽에서 한국에서 SSD 수혜주는 어딜까라는 부분을 좀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아침마다 갭 상승을 통해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M디바이스 한번 눈여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M 디바이스 우리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기 대표의 종목 대박천국 3부 마지막 종목은 김정기 대표가 장식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선점 기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소부장 중에 대다수는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상승폭이 어쨌든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더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봤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정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정기 대표의 마지막 선택한 종목은요. 하나비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하나비전은 핵심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 세미텍의 턴어라운드와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에서 HBM4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공급했던 TC 본더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요. 이익이 급증하면서 이제 자회사 세미텍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 12단 적층을 했었는데 HBM 우리 6세대에서는 5세대에서는 12단 적층을 했었는데 이제 HBM4로 가게 되면 고적층 16단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공정이 들어가냐면 HCB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구리 CU 본딩이라고 하는 공정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당연히 기술 도입을 하게 될 것이고 세미텍이 그동안 수년간 기술 연구를 해왔습니다. R&D 자금을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6년에는 낸드, 27년에는 파운드리, 28년에는 HBM의 이런 시나리오 공급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비전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박종현 파트너는 LS 머트리얼즈 선택했고요. 매수가는 17,000원 이하,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파트너는 M디바이스 가져왔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파트너는 하나비전 선택했고요. 매수가는 55,000원에서 현재가, 목표가는 79,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네, 진짜 주식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자, 먼저 세 분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특강에 대한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부터 안내 드리고 또 만나보도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종현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10분 있다가 시작할 겁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진짜 병목은 반도체와 전기에 있다. 이 캐퍼시터 관련된 부분,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병목은 반도체와 전기에 있다. 과연 어려운 이야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재 대표도 지금 저희 방송 끝난 바로 입장입니다. 오늘 네,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다음 주부터는 2월 첫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네. 2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단추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정기 대표도 저희 방송 마치는 대로 바로 입장입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월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그 핵심 유망주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월가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확실하죠? 확실한가요? 아, 그렇죠. 그래요. 월가에서도 관심 갖는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세 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알찬 정보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 방송입니다.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늘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해 주시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라 아쉽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다음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만을 위한, 시청자만 보는 방송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특집 진짜 주식 3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